이제부터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을 갖추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 오복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더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치의학 발전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주소를 짚어보고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저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치과협회장 첫 직선제 협회장 되셨고요. 지금 한 2달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부담도 있을 텐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선제 통해서 저희 회무 시작한 게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역사상 첫 직선제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치과계가 이 직선제 산통을 견뎌낸 만큼 협회 주인은 회원이다 라는 사명감으로 저희 집행부는 현재 아주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뭐 치과 의사 협회 하면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되게 감은 잡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많은 활동을 하실 때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21년 10월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된 이래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인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치의학 그리고 치과의료 및 공중보건 연구에 매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도모를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뵈니까 당장 또 협회 가입해 계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궁금해지고요. 또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 치과에서는 최근에 약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협회 그 산하 조직을 보면은 저희 전국에 약 18개의 치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보철과 그리고 치과 교정과 등 10개의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의학의 그 각 분야별로 32개의 전문 분과학회로 이루어진 대한치의학회가 있습니다. 이 치의학회는 치과 개원이들과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저희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의 기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 각종 정책을 연구해서 발굴 생산하는 치과의료 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치과의사협회는 뭐 의사 선생님들 말고도 또 여러 직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 치과계는 저희 그 집행부뿐이 아니고 여러 유관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그리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그리고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치과의료와 관련된 종사자, 이 가족 모두 합치면은 약 80여만 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들은 치과계 공통 그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는 의료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직선제 협회장 임기 3년이신데 앞으로 3년 동안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시고 또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또 조직을 관리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제 좌우명이 선의후리입니다. 이익을 떠나서 옳음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제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인생 철학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임기 동안 정책, 소통 그리고 화합을 기치로 삼아서 열심히
회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치과의사들이 국민 속에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정책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대상은 정부나 국회겠죠. 또 사안에 따라서 서로 협조할 때가 있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서로 대립하고 네, 또 네. 논쟁에 빠져들 수도 있을 텐데요.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 뭐 어느 정도 상황으로 잡혀가시는지. 네,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취임 후에 약 2달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는 그동안에 약 40여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만났고, 예.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지금도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를 통해서 저희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법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저희들의 진정성을 보인다면은 여러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 지금 뭐 회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좀 다른 주제인데요. 이제 그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으로 이제 전 사회 또 전 산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치과 분야에서도 뭐 디지털 진료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현황 좀 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기술들이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또 치과 그 진료 어디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치과 의료 기술력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그 치아 보철모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정밀 제작이 아주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도 와 있습니다. 저희 그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개 품목 중에 보면은 치과용 임플란트가 약 6,500억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치과용 귀금속 합금 요 생산이 약 1,200억으로서 7위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생산 업체 상위 10개 회사 중에는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회사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4위가 바틱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5위는 덴티움 등 이 세 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국내 치과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국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제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치과 산업은 이제 앞으로도 갈수록 첨단화 그리고 글로벌화 되면서 저희 그 2014년도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출액은 이미 약 1,3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치과 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가 산업 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지원 체계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게 좋을까요? 2014년도에 정부 투자 연구 개발비가 약 16조 300억 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 치과 분야에 할당돼서 투자된 연구 개발비는 겨우 0.17%에 해당하는 284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러한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치과 산업을 어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현재 이런 관련된 법안이 국회 장기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익에 관련된 법안인 만큼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과 의사협회 이제 또 치과 의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노인들 임플란트, 어르신이라는 표현, 어르신들 임플란트 또는 또 틀니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협회에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현재 그 65세 이상 되는 이제 노인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려면은 그 임플란트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한 개당 총 진료비가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 예. 이 중에 현행 본인 부담금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54만 원 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50%면 54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가지고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본인 부담료를 50%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은 그 54만 원인 본인 부담금이 약 3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서민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틀니 또한 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혜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또 하나 이슈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이거 너무나 사실 뭐 힘든 상황이니까 가족한테만 부담을 줄 수는 없다. 나라가 같이 책임지겠다 이런 건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은 치과 의료도 포함시키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치매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건의료 단체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석해서 이 치과 의료와 치매 높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매우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치매와 치과 이빨의 상태가 어떻게 좀 관련이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보다도 구강 관리가 당연히 허술하겠죠. 그 결과로 치아 질환도 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부족해서 제대로 씹기 힘든 노인들, 이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고 그리고 또 잇몸병이 있는 치매 환자들, 이런 분들이 사망률이 잇몸병이 없는 치매 환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매 사업 어디에도 이 치과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현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잇몸병 등 구강 건강을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틀니 등의 적절한 보철 치료를 지원해 나가면은 치매 발병률을 매우 줄이고 또 그 진행을 늦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업에서는 국가 치매 사업에 치과 의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국민 건강 검진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그 국민 건강 검진에 파노라마 검진 항목을 추가시켜야 된다. 그게 치과 의사협회 이제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노라마라는 게 사실 옆으로 쭉 돌려서 찍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 어떤 거를 의미하시고 또 효과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현재 저희 그 국가 구강 검진은 거의 대부분 의사가 육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육안 검진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치아 상태나 연조직의 질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잇몸병의 상태나 또 잇몸뼈의 그 파괴 정도 등 예. 모든 질환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치과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뭐 자주 가죠. 네. 파노라마 방사선 예. 이제 촬영을 해보셨을 텐데요. 환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환자는 그대로 있고 그냥 그 파노라마 촬영 기계가 한 번에 쭉 돌아가면서 예. 모든 치아 부분을 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유관 검사에 비해서 예. 육안으로 찾을 수 없는 충치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또 잇몸뼈의 파괴 정도 그리고 어떤 불필요한 과잉치가 숨어 있다거나 또 유소년기에 영구치가 올바른 자리에 발육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구강암이나 낭종 뭐 이런 심각한 질환까지도 한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강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는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치과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 엑스레이 한 장 더 찍어서 예. 환자에게 더 정확히 진단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파노라마 항목이 구강 검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계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빨리 이 구강 검진 항목에 이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정책과의 연관성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구강 건강을 담당하는 이제 정부 부처 내 전담 부서가 있는지, 네. 지금 뭐 듣자니까 있긴 있는데 여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네. 주장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노령 인구가 예. 노인 인구가 713만 명을 예. 넘어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거지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성인들 또는 이제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잇몸병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의료비가 105조 원인데 그중에 치과 의료비가 약 8.5% 수준, 약 9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도 매년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치과 의료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치과의료 담당 부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생활건강과의 업무를 보면은 이발, 미용, 그리고 숙박, 문화발 목욕탕 등 관련된 이 단체가 26개나 됩니다. 예. 이 치과 업무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 치과계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전문 부서가 없는 거군요. 예. 라는 분노가, 그 분노가 거의 폭발 직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협회 측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저희 치과계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예. 치과 의료의 양극화 해소를 할까, 또 과잉 치과에서 인력 감축, 그리고 치과 보조 인력의 구인단, 간호는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과 산업의 성장 동력 부여 등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 내에 이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반드시 시급하게 설치돼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1인 1개소법, 그러니까 네. 의료인 네. 한 명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네. 못하게 하는 그 1인 1개소법이 네. 지금 헌법소원이 걸려 있는 네. 모양인데요. 네. 지금 그 치과 의사분들께서 지금 그 앞에서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하고 네.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1인 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금 치과의사협회에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5월 2일 그 협회장 예. 취임식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전국 치과병의원에서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치과뿐이 아니고 약사회 그리고 한의사회 등 타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치과의사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5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약 650여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탄핵보다 더 긴 기간.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1인 시위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1인 시위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서 저희 그 치과의사들이 그 염원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예. 치과계의 어떤 올곧은 사회적인 대의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치과 진료라는 게 뭐 안 받아보신 분이 없으시지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기고 네. 또 금전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네. 되기 때문에 평상시 잘 건강 관리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팁, 네. 구강 건강 관리 잘하는 법, 네. 핵심 정리 네. 한번 해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나 다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그 333 법칙, 333. 333 법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3번, 그리고 식후 3분 이내, 예. 그리고 양치질 3분 동안 이 333 법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 저희가 진료하면서 가끔 양치질을 얼마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환자에게 여쭤보면은 생각보다도 이렇게 흔쾌하게 잘했다고 흔쾌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양치질은 그 정확하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 부실한 치아 관리는 당연히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고 이 또한 또 큰 문제로 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질환, 또 당뇨병, 또 뇌졸중, 또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을 포함해서 이런 질병들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잇몸 질환 치료의 첫 출발은 바로 잘 아시는 스케일링입니다. 예. 양치질로 제거되지 못하는 치석을 없애주는 예방 치료법이죠. 이제 장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그리고 꼭 잊지 말고 실천하셔서 예.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치과의사협회 국민 구강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신뢰를 더 받고 국민의 구강 건강과 구강 복지를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님 감사합니다.